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있는 경남 10개 정수장에서도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는데 이 과불화 화합물은 체중 감소와 독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는 발암물질로도 지정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수 활성탄 조기 교체와 오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낙동강보 상시 개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대형 판매점 생수 판매대. 평소 주말 생수가 7,000에서 9,000리터 팔렸지만 낙동강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주말 판매량이 11,000리터, 43%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염소 처리 같은 것도 많이 한다 하고 또 아무래도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안 마시죠. 경남 10개 정수장에서도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체중 감소와 독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는 발암물질로도 지정됐습니다. 창원 대산 정수장에서는 먹는 물 권고치보다 높은 1리터에 0.075 마이크로그램의 과불화 핵산술포산이 검출됐고 과불화 옥탄 술포산은 낙동강 상류보다 10배 높은 0.043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수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독소라든지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정수 처리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최근 먹는 물 오염 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며 정수 활성탄 조기 교체와 오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낙동강 보호 상시 개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에 그 환경부가 이 낙동강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늦장 대처를 하기도 하고 미흡한 대처를 해왔습니다. 녹조에다 반복되는 낙동강 오염 사고에 수돗물 불씨는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주 부산항 자성대부도에서 붉은 불개미 떼가 발견되면서 경남과 인접한 부산 진해 신항 일대도 비상입니다. 붉은 불개미 유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산물로 제한해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방역 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도 디귿자 모양으로 파헤쳐진 곳에서 지난 21일 붉은 불개미 개미집 11개가 발견됐습니다. 검역당국은 반경 100여 미터 안에 있던 컨테이너를 모두 소독 반출하고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개미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는 흙이 있다든지 그리고 잡초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 틈새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항만공사 직원 등 100여 명이 투입돼 자성대부도 등 부산항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붉은 불개미가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컨테이너 개방 전수조사 대상은 식물류 32개 종으로 전체 수입 컨테이너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산항에는 수출을 위한 빈 컨테이너가 연간 190만 개씩 들어오는데 화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나 방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빈 컨테이너에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독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빈 컨테이너 그 안에 들은 거 청소도 안 하는데 방위가 해주겠습니까? 지난 가을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여왕개미가 개미집을 형성해 번식한 것도 확산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뭐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잘 서식하고 또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애라 지금 평택에서는 솔직히 작은 콜로니였지만 지난 겨울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붉은 불개미 유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산물로 제한해 검역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력 보강과 근본적인 방역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공약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경남 서부권 KTX의 임기 내 착공을 제1공약으로 꼽았습니다. 30년을 끌어온 5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이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조미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잇는 191.1km 노선의 서부 경남 KTX. 5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의 추진 논리는 경제성이 아닌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서부 경남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과 정부와 협의하고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남 지역 공약으로 선정돼 정부의 결단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나 관광객 수요 등 실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 인수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주말 수요 반영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실 텐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의 핵심 공약 가운데 사회 간접자본 공약은 45개. 이들 공약을 실현하려면 28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재원 조달에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신 분들 주요 공약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정부 재정으로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의 말씀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건전성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지. 김경수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와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취임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좁은 해협에 V자 모양의 어장을 설치해놓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식을 죽방염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 어업 방식인 죽방염이 체험 행사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빛 남해바다, 좁은 해협 곳곳에 V자로 뻗은 어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길이 V자 끝에 있는 둥근 어장으로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면 빠져나갑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죽방염입니다. 죽방염 어장에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화를 신은 어린이들은 어장에 들어가 뜰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멸치 잡았고 큰 물고기는 어려워서 못 잡았고 되게 작은 멸치 한 마리 잡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500년 전 조선시대부터 이 지역에서는 죽방염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참나무 말뚝 사이에 대나무를 발처럼 엮어 고기를 잡아 대나무 어살이라고도 합니다. 이곳 지족해협에 있는 죽방염 23곳은 지난 200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 제71호로 지정됐습니다. 어민들이 고령화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던 죽방염이 일반인에게 체험 행사로 공개되면서 다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죽방염 자체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 젊은 사람들이 또 여기 참여할 수 있고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죽방염 체험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10차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극심한 더위를 해소해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장마 전선은 주로 중부지방 쪽에 위치하면서 남부지방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에도 오늘 오전까지만 약하게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내일 시작되겠는데요. 장마 전선이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내일 새벽 경남 지역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천둥과 번개도 요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만 해도 최고 150mm,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많이 내려갑니다. 오늘 합천의 낮 기온 27도, 밀양 26도, 창원이 25도로 어제보다 거의 10도 가까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21도 안팎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경남 서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현재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밤부터 바람과 물결이 매우 거세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도 높기 때문에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를 제외하고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은 한 달 교통비로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제공 내역을 밝힌 거래 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운데 겸우문의 가입 기간이 영농철을 고려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경남 17개 축협의 한우 공동 브랜드 한우지혜가 농림축산식품부 조합 공동사업평가에서 최우수에 뽑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가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4년 경남개발공사 박모 사장의 지인 등 3명에게 필기시험 답안이 사전에 전달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공사뿐 아니라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을 단체장이 그동안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이 같은 비리가 양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김경수 도지사 당선인에게 낙하산식 기관장 임명을 하지 말 것과 책임자 처분,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오늘 울산도시공사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경제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수석 부대표를 비롯해 김경수, 오거돈, 송철호 등 경남도지사와 부산, 울산시장 당선인이 모두 참석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은 간담회 뒤 창원에 있는 한국주임협력업체 경남금속을 찾아 고용위기 지역의 일자리 상황 등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영남권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며 연일 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또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공약은 선거용이 아니며 오는 2028년까지 가덕도에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활주로 1개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남도 의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미 구성된 원내대표단 3명씩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제11대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7자리 배분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도의회 상임위원장 7개 가운데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5개를, 한국당은 3개를 각각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어제 퇴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인물이 한국당을 이끌면 다음 총선에서 싸워볼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마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허성무 당선인이 취임한 뒤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나 시정과 관련된 경험을 나눌 의향이 있다면서도 앞으로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겠다며 정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안 시장의 퇴임식은 오는 27일 창원시청에서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